굉장히 또 주요한 소식 중 이번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 소식이었죠. 결국에 시장에서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연준의 베이지북을 보면은 분명히 약간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내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베이지북 이 애초에 그 베이지북 이름 자체가 사실 이 베이지색이어서 베이지북이고요. 미국의 뭐 주가 굉장히 50개 정도 있지만 결국 이걸 좀 나눠 가지고 네, 12개 지역에 여는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런 미국 전체 상황 좀 파악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관세 언급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원래 이전만 해도 한 103회 정도가 이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는 122회 관세가 언급될 만큼 관세 리스크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불확실성, uncertainty에 대한 단어에 대한 언급은 한 69회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전에 76회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번에 12개 지역 전체에서 경제랑 정책 불확실성 보고를 했는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도 좀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은 12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 절반이 경기 둔화되고 있다라고 변화를 보고를 했고 그나마 이제 3곳 정도가 약간 성장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좀 좋지 않다라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이 연준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안 좋았던 부분 일단 제조 위축이 된 게 확실히 좀 보였고 그 소비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소비가 있었던 괜찮았던 곳은 지난 이 베이지북이랑 거의 유사한데 그냥 관세 영향 받는 데들은 많이 미리 사놓으니까 관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더 세지기 전에 미리 사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약간 자동차 같은 경우죠. 이런 것은 그래도 좀 소비가 증가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딱히 소비가 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이런 언급 횟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이 관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결국에는 가격 전가가 가장 크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가격 전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90%의 기업들이 3개월 이내에 가격 전가할 거다라고 한 만큼 앞으로도 물가 좀 상승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결국 원자재 가격이 평균적으로 느끼기에 기업들이 한 5에서 10% 정도 상승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가격 전가 다음으로 쓰려는 방식 공급망과 투자 보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이 좀 성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소식도 분명 좀 좋지는 않은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생산 시설 해외로 이전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생산 시설 해외 이전 정말로 그 심지어 해외 이전도 아니었는데 애플이 기존에 중국에 있던 공장 인도로 옮긴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트럼프가 불쾌했는데 정말로 실제 생산 시설 좀 해외로 많이 이전되면 약간 정치적으로도 좀 약간 좀 리스크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이 비용 전가가 좀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은 철강과 기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비용 전가 어렵다는 말 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비용 전가하겠다고 한 만큼 이 물가 인상 리스크 분명 있을 것 같고요. 또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 고용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물가 인상 우려가 되죠. 네, 그래가지고 2분기에 다시 한번 6월까지 이 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분류별로 좀 살펴보면은 소매와 외식 부문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물류 운송 부문 그리고 제조 부문은 앞으로도 이 전반적으로 물가 인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노동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뭐 괜찮다라는 말을 좀 하기가 어렵게 그냥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은 그 노동 시장 대부분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 7곳 정도가 유사했고요. 3곳 정도는 소폭 증가했고 한 2곳만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은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추가적으로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일단은 이직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구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거죠. 지금 이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 어디 가서 함부로 더 높은 성과,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임금이나 더 높은 어떤 조건을 위해서 괜히 이동하지 말자. 이동 잘못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직장 못 찾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안 하는 거다 보니까 노동시장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불확실성 이렇게 해소되기 전까지 채용 계획을 좀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여전히 고용시장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상승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결국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약간 결국에는 좀 금리 인하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가가 결국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고용이 확 나빠진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약간 나빠지는 정도? 심지어 임금은 오히려 조금씩 완만하게 인상했던 만큼 금리 인상 좀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약간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 보면은 이제 9월에 한 차례 그리고 10월에 한 차례 해 가지고 연간 2차례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보스팅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한 차례를 예상했죠. 그만큼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관들은 한 차례를 예상하고 있고 시장은 2차례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베이지북 관련된 내용도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 팔란티어와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은 이제 또 웰니스 마켓과 관련된 내용들 또 어제 안동우 이사님께서 이 부분 이제 유튜브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또 다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추가적으로 음성 콘텐츠랑 그 외에도 글이나 여러 리포트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